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는 길 이제 시작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100만 달러, 약 14억 5천만 원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럼에서 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엄청난 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럼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에서 개최한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 행사에서 이제 CNBC와의 인터뷰를 이제 진행했던 거고, 에릭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0%, 약 7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자산군이 있다면 이름을 대보라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이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따라오는 자산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전체 큰 자산들, 시가총액이 큰 뭐 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에 은이나 뭐 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평균,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이제 거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산에는 당연히 변동성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평생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지금처럼 강세론을 확신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확신을 내비치고 있죠. 그리고 작년 10월 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7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궁극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전망들을 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 조정장이 오면서 대부분은 이제 그 전망치가 맞지는 않았어요. 연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00만 달러가 갈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에서 이더리움 보유량을 86만 7천 개로 확대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2조 4천억 원 규모이고 업계 2위다라는 소식인데,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이더리움 매집사인 샤프링크가 이더리움 보유량을 86만 7천 개, 하나로 2조 4,364억 원 정도로 확대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이 46%까지 또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2025년 6월 이후 스테이킹 보상으로 13,615개의 이더리움을 창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지금 이제 보유를 하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킹 보상으로 1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수익은 다시 재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샤프링크는 이번 발표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전면 개편했다라고 하는데요.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샤프링크로 사명을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이더리움 with an edge라고 해서 우위를 가진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샤프링크는 2025년 3분기에 이 1,080만 달러, 약 하나로 1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매출이라는 거는 이더리움 보유, 이 스테이킹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10배가 증가한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자산의 손실이 오히려 더 크죠. 지금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 규모의 이더리움 리니아2 네트워크를 또 배포하기도 했었는데,
요거는 잠시 보도록 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8월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2조 원, 2조 152억 원 가까이 장부상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이렇게 보면 실제 뭐 수익이 난 것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죠. 뭐 1,500억 원 벌고 2조를 까먹은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장부상 손실이죠. 아직까지 이제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샤프링크가 유명한 게 조셉 루빈이라고 해서 이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좋게 보고 있어요. 다들 샤프링크도 처음에는 이제 거의 1위 사업자였는데 비트마인이 들어서면서 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으로서는 2위로 이제 밀려나는 그런 형상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샤프링크를 신뢰하는 것들이 이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더더욱 신뢰를 하고 있죠, 많이들.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제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링크의 최고 경영자 조셉 찰럼은 이 샤프링크는 보유한 이더리움의 거의 전량을 스테이킹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규율 있는 실행과 기관급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재무 보유량 기준 업계 2위에 있고요. 1위는 약 8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이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은 437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엄청난 양이죠. 실제적으로 5%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5%에 지금 72%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꽤 빠르게 지금 5%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매집세가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도 똑같이 이제 스테이킹 수익을 이제 중요한 수익원으로 또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46%가 이제 기관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관의 보유 비율이 46%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지분을 늘려가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 요것들이 중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이 투자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냥 다 매도를 해버리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이 기관 투자자들은 지분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저렴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할 때 사는 게 확실히 투자에서도 굉장히 그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늘려가는 기관 투자자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USDC 연 3.5% 보상, 스테이블코인 논쟁 정면 돌파라는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USDC 보유자에게 연 3.5% 보상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USDC 이 서클이죠. 서클에서 나온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에 이제 연 3.5% 보상을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수입 지급 제한에 반대해온 사업자가 직접 보상 모델을 내놓은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은행권하고 지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업계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자 지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이자를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라는 쪽이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도 그게 유리하죠. 하지만 이제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예금액이 모두 빠져나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이걸 지금 은행권에서는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꺼내든 칼이 이 3.5% 보상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명확하게 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그냥 보상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 같은 경우 그 USDC를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와 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었고요. 거기에서 수익금의 50%인가를 이 코인베이스 쪽에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클 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맺었는데 나중에 봐서는 이제 거의 계속 엄청난 돈을 이제 코인베이스에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엄청 잘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C를 이제 밀어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자 지급 문제로 이제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 법안조차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뭐 이자 지급은 거의 뭐 쉽지가 않아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은행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은행권이 너무 강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는 대반전 시그널 10년 후에 한 번 올 매수 기회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이 비트코인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지표, 이 MVRV 지표가 과거 대폭등 직전과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강력한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네트워크의 실제 내재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온체인 데이터는 시장의 매도세가 정점을 지나 항복 단계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 스코어, 이 MVRV 지표는 자산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과열이나 저평가 여부를 진단하는 핵심 지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세대에 한 번 오는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MVRV 지표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형성했을 때가 2018년도가 있었고 2022년도가 있었습니다. 네, 2018년도 이때쯤 바닥권을 형성했었고 2022년도도 이때쯤 바닥을 형성했었죠. 네, MVRV G스코어로 지금 이제 보면 G스코어 이 바닥권이 있어요. 이 바닥권.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닥권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 조정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가 계속해서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섣불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 돌리는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 바닥권에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리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이 시점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을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우리는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잡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어차피 돌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도 여기서 바로 반등하고 이렇게 V자로 확 돌아서기보다는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매집하고 그 다음에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FG 스코어를 이제 보면 결국에는 과거 바닥권을 테스트하는 이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 구간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진입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그 추가 하락 가능성들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단기적인 흐름들에서는 지금 보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뭐 추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76,000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거나 아니면 84,000선을 다시 한번 좀 힘있게 터치를 하거나, 근데 지금 있는 힘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해 보이고, 76,000대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터치를 하고 그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조정세가 이어질 가능성들, 이것들을 좀 전문가들은 많이 전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 그리고 피델리티 비트코인 역사적 범위 내 조정 중 바닥 탈출 결정적 근거 제시라는 기사입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이제 과거 약세장의 역사적 범위 안에서 머물고 있고,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으나 과거의 비트코인 약세장에서 관찰된 역사적 하락폭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약 고점에서 50%의 가격 하락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80%까지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피델리티가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희망 신호는 20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200주 이동평균선 저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죠. 바닥을 형성할 때 항상 20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이제 삼아서 반등을 해왔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걸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200주 이동평균선 요건데요. 지금 이게 58,000선에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내려올 때 여기를 지지를 받은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여기가 아예 깨지지 않는다라는 뭐 장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깨진 적이 있으니까요. 과거에도 분명히 깨지고 바닥을 확인했던 구간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시 한번 200주 이동평균선으로 모아나가는 흐름들이 곧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비트코인에게는 쉬어가는 해가 될 수 있지만 65,000에서 75,000달러 구간 지지를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가 위헌이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미국의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죠. 지금 대통령 관세 정책을 위한 위헌으로 판결하자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2% 넘게 급등했다가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6대3 판결 직후에 이제 나온 건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판결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당연히 불복하겠죠.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결정 매우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플랜 B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이제 뭐 이 법원에 이걸 행정명령에 따를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이제 법을 가져와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겠다. 관세를 무기로 여러 가지 협상안을 또 도출할 것이고, 자국의 이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도가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 뭐
대부분에서 이런 판결이 났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이제 미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 상승했지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폭이 없다. 이 AI로 비행 중 엔진 교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이 비탈릭 부테린이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폐기하고 새로운 체인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현재 양자암호화 이제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급진적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제 이더리움 이 레이어를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고쳐 쓰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도 포스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전체 체인을 완전히 뒤바꾼 건 아니고 이제 포스로 정확하게 갈아타는 형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비행 중에 제트 엔진을 한번 교체한 경험이 있다. 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이 의미가 있었고 우리는 이 작업을 앞으로도 4번은 더 수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코딩으로 이제 시간도 대충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비탈릭 부테린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더리움을 창립하고 그것들을 꾸준하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세상에 이제 변혁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정말 엄청난 확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디파이, 그리고 NFT,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기능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대단한 사람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 워낙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기술들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AI 기술로 에이전트끼리의 거래를 위한 표준을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AI끼리의 이 자금 결제나 이제 거래들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지금 시장 동향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헥토 이노베이션이나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하락세는 크진 않고 일시적인 조정이 지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으로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는데 바닥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돌리는 순간이 온다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헥토 파이낸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NHNKCP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올라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바닥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들.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NHNKC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547억 돌파, 25%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25%나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연간 거래액 50조가 넘어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산업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들어오면 엄청난 이 불에 기름을 붓듯이 엄청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의 상승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가는 그거에 이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들. 지금은 카카오페이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흑자로 돌아선 건데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에는 이 퍼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예전에도 고평가는 높았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때가 뭐 2624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 133은 지금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니까 그런 수치를 명확하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치주들과 비교하기는 어렵고 이 성장주들을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다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괜찮은 흐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에서 특히 매수세가 카카오페이에 계속해서 유입되는 흐름들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식들 국내에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관련 주식들이 꽤 많은데 그 주식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 투자 기회를 바닥권 이런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무 욕심내서 뭐 올라가시는 거 따라잡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권 오면 이렇게 좋은 지지선이 있잖아요. 이런 지지선 오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이제 곧 통과될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들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이제 코인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제가 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